미네랄은 우리가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고, 이거는 인체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고요. 반드시 음식물이나 물은 비용매입니다. 용매인데, 그래서 물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녹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화학 시간에 배웠던 주기율표에 있는 그거에 있는 원소가 거의 대부분 아주 미량이라도 다 녹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주로 많이 녹아 있는 성분들이 칼슘, 마그네슘, 나트륨, 칼륨, 실리카 이런 성분들. 그다음 음이온으로는 이제 황산염, SO4라든가 CO2와 물이 결합하면 탄산이 되는데 탄산에 이제 중탄산 HCO3라든가 뭐 염소, 불소 이런 성분들이 주로 녹아 있습니다. 이게 거의 90% 이상 물속에 녹아 있는 그 미네랄이고, 나머지 이제 뭐 바륨이라든가 뭐 스트론튬이라든가 뭐 이런 또 인체 필요한 미량의 성분들, 구리라든가 뭐 이런 성분도 녹아 있고요. 또 인체에 또 유의한 뭐 납, 카드뮴 이런 성분들도 그 환경에 따라서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. 근데 대체로 우리가 마시는 생수에는 그런 걸 다 이제 엄격하게 수질 검사해서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남아있는 그 좋은 성분들만 있는 이제 물만 우리가 시중에 이제 팔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이제 칼슘, 마그네슘, 나트륨, 칼륨과 같은 이런 미네랄들은 우리 세포를 구성하는, 세포는 90%가 물이지만 물 속에 미네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이 있는데 혈액 속에는 칼슘과 나트륨이 주로 있어요. 그리고 세포 안쪽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주로 있고요.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 또 미네랄이고, 미네랄은 또 신호 전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리환경 뭐 여러 가지 인체에서 대사작용에 관여하기 때문에 인체의 약 한 4% 정도가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고, 미네랄은 우리가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되고, 이거는 인체에서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. 반드시 음식물이나 물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, 물에는 이 미네랄이 가장 밸런스가 좋겠다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한 성분이 치우쳐지지 않고, 소금은 주로 NaCl이지 않습니까? 근데 물 속에는 다양한 성분이 녹아 있어요. 칼슘, 마그네슘, 나트륨, 칼륨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다 골고루 실리카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맞춰서 있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체가 원하는 밸런스가 맞는 그런 미네랄 공급원이 된다,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이제 그 정수기물과 생수물을 마신 그룹을 가지고 실험을 한 그런 게 있습니다. 그 모 방송국에서 정수기물을 몇 개월간 마시게 한 그룹과 생수 미네랄 워터를 마시게 한 그룹을 어떤 차이가 있는가, 이거를 실험을 했습니다. 그 정수기는 그 역삼투압 방식으로 걸리게 되면은 미네랄이 없어요. 예, 미네랄이 거의 다 이제 제거가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생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, 그래서 이 중학생 또 성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몇 개월간 실험을 해보니까 확연한 차이가 나더라. 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다르다. 미네랄 워터를 마시는 그룹에 있는 학생과 정수기를 마시는 그룹의 학생들은 성장 속도가 다르고, 그 다음에 적혈구의 활성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차이가 났고요.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것도 차이가 나고, 굉장한 그런 어떤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차이가 많죠. 정수기의 물은 미네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네랄의 농도를 그 하나의 지표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전기전도도라는 값이 있습니다. 전기전도도는 무슨 뜻이냐면은 물 속에 이제 미네랄이 칼슘, 마그네슘, 나트륨이 다 이게 플러스 또는 SO4나 이런 거는 마이너스,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를 뗍니다. 전하를 뗍죠.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거를 걸어주면은 얘네들이 마이너스에는 플러스인 거 이렇게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이동하는 값을 가지고, 그러면서 이제 미네랄이 많으면은, 이온들이 많으면은 활발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이고, 미네랄이 없으면은 그 이동 속도가 이동하는 전류 흐름이 낮겠죠. 그래서 그 값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정수기물은 거의 10 이하예요. 10 이하나 뭐 10, 뭐 20 그 정도. 거의 빗물의 수준입니다. 빗물 정도 수준인데, 일반 우리 시중에서 파는 생수들은 보통 100에서 200, 그리고 외국의 생수는 300, 400, 500, 뭐 탄산수의 경우는 1000, 2000짜리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미네랄의 양이 굉장히 차이가 많죠.
물 건강 지수는 제가 이제 뭐 개발한 지수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. 10가지 항목 중에 이제 뭐 물을 당신은 하루에 물을 몇 리터를 마시느냐, 어떤 종류의 물을 마시느냐, 뭐 수시로 마시느냐, 또 물 외에 어떤 뭐 기호 음료로들은 콜라, 사이다 뭐 이런 게 있느냐, 뭐 반신욕을 하느냐,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. 그 질문에 자기가 체크를 하게 되면은 그 체크하는 거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제가 아주 우수, 물 건강 지수가 아주 우수, 양호, 다소 부족, 매우 부족,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런 물 건강 지수를 한번 체킹해 보시고,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물 건강 지수를 한 20여 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다소 부족, 또는 매우 부족, 그냥 다소 부족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. 그 일부는 이제 거의 매우 부족도 있고, 뭐, 그 다음에 우수나 아주 우수는 거의 없습니다. 예. 근데 이제, 학기 초에 그거를 체크를 하고, 제 강의를 듣고 학기 말에 다시 이제 셀프 체크를 합니다. 하면은 매우 부족했던 친구가 우수나 또는 뭐 양호 쪽으로 이제 한 학기 동안 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해서 올라간 친구들이 상당히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작은 거지만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체크를 해보시고 체크 결과에 따라서 아마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을 수도. 내가 이렇게 매우 부족? 이 정도로 나쁜가? 그럴 수가 있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. 그때부터 다시 물 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시고 그 지수를 높이면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. 뭐 우리 학생들 20대 학생들을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아마 거의 제가 1000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뭐 대한민국 국민 물론 뭐 연령층이 좀 다르지만은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물에 대한 인식, 그다음에 물 마시는 습관, 양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, 다소 부족. 다소 부족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, 제가 생각하는 기준치보다 이하다. 저는 그게 한 70%는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, 평생 건강하려면은 이 물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,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물은 어떤 성분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고 알칼리 성분은 왜 좋은지, 산성분은 왜 나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물을 마셔야 되는 양도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를 마셔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